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부 연결의 회복 외로움을 넘어서는 과학 오프닝 내레이션. 지난 두 편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가 어떻게 외로움을 더 키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과학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 그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1장 신경가소성 뇌는 변할 수 있다. 과학이 지난 30년간 밝혀낸 가장 혁명적인 사실 중 하나는 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도이지 2007 더 BRAIN 대체인저즈 이첼프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뇌는 경험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조를 바꿈. 성인의 뇌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부에서 우리는 외로움이 뇌를 과잉 경계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협으로 보게 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방어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가소성은 말합니다. 그 패턴은 바뀔 수 있다고. 과학적 근거 데이비드선 앤드 베글리 2012 더 이모셔널 라이프 오브 요 BRAIN 감정 스타일 이모셔널 스타일은 고정되지 않음. 명상, 인지행동 훈련, 사회적 경험을 통해 뇌의 감정 처리 방식을 변경 가능. 전두엽 마이너스 편도체 연결 강화로 감정 조절 능력 향상 가능. 외로움의 과잉 경계 상태도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기본값을 만들어냅니다. 제2장 자기연민 외로움 치유의 시작점. 외로움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네프 2003 셀프 언드 아이덴티티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 이론 자기 친절 셀프 마이너스 카인드너스 공통 인간성 카먼 휴메니티 마음 챙김 MINDFULNESS의 세 요소. 자기 연민 높은 사람은 외로움, 불안, 우울이 낮고 사회적 연결감이 높음. 자기 연민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외로움을 토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약해서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우리는 종종 가장 잔인한 비평가가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내가 더 잘났더라면 사람들이 좋아했을 텐데. 외롭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이 내면의 목소리가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과학적 근거 길버트 앤드 프라크터 2006 클리너컬 사이칼러지 앤드 사이코세러피 네프 앤드 저머 2013 마인드 펄 NESS 자기 연민 훈련 MSC 마인드 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 8주 프로그램 외로움 23% 감소 사회적 연결감 향상 불안과 우울 유의미한 감소. 자기 연민은 자기 위로와 다릅니다.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다. 이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다. 이 세 문장이 자기 연민의 핵심입니다. 제3장 진짜 연결이란 무엇인가? 취약성의 역설.
이제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관계가 외로움을 치유합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될까요? 과학적 근거 카초포 앤드 패트릭 2008 코언 에델 2015 사이컬라지컬 사이언스 관계의 수보다 질이 결정적.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외로움과 스트레스 반응이 현저히 감소. 정서적 지지 이모셔널 서포트 있는 관계가 건강 지표에 직접적 영향. 한 명의 진짜 친구가 100명의 지인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연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브렌 브라운 교수는 13년간 수천 명을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취약성 벌르너러빌리티를 기꺼이 드러냈습니다. 과학적 근거 브라운 2010 데린 그레이틀리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연결의 탄생지. 진정한 친밀감은 완벽한 모습이 아닌 불완전한 모습을 나눌 때 생성. fMRI 연구들은 자기 개방 셀프 마이너스 디스클로저 시 보상 회로가 활성화됨을 확인.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 모를 때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아 보이려고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가면을 쓸수록 진짜 연결은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당신의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사장 연결을 위한 신경과학적 처방전.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뇌과학이 연결을 위해 제안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 신체 접촉 옥시토신의 힘. 과학적 근거 UVNS-모버그 2003 더 아크서토선 팩터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포옹 악수 신체 접촉 시 분비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억제 사회적 신뢰 증가 불안 감소 단 20초의 포옹이 옥시토신 분비에 충분. 단 20초의 포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할 때 당신의 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디지털 하트 이모티콘으로는 이것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2. 공유된 경험 함께함의 마법. 우리 조상들은 왜 모닥불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불렀을까요?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밥을 먹었을까요? 그것이 뇌를 동기화시키고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강한 집단 유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듣는 음악과 함께 부르는 노래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3. 깊은 대화 표면 아래로 내려가기. 요즘 어때요? 대신 요즘 어떤 것이 가장 힘들어요? 잘 지냈어요? 대신 요즘 무엇에 가장 열중하고 있어요? 에런은 1997년 36가지 질문으로 낯선 사람과 친해지기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에런 에델 1997 퍼서널리티 언드 소셜 사이칼러지 분리턴 점점 깊어지는 36가지 질문을 나눈 낯선 사람들은 45분 후 오랜 친구와 같은 수준의 친밀감 보고 자기 개방 셀프 마이너스 디스클로저의 상호성이 핵심 메커니즘, 깊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약함의 순간이 연결의 문을 엽니다. 4. 규칙성 관계의 근육을 키우는 법. 매주 수요일 저녁 같은 친구와 산책하는 것.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관계는 이벤트가 아닌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오장 혼자임과 외로움 같지 않은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외로움 롤리너스과 혼자임 살러투드은 같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 카초포 앤드 패트릭 2008 롱 앤드 아베릴 2003 저널 포 더 시리 어브 소셜 비헤이비어
외로움은 원치 않는 사회적 연결의 부재불쾌한 상태. 혼자임 고독은 선택된 일인 시간가치 있는 상태. 창의성, 자기 성찰, 내면 통합의 필수적. 철학자 폴 틸리히 폴 TILLICH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두 가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임의 고통 롤리너스과 혼자임의 영광 살러투드. 역사상 가장 창조적인 인물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뉴턴, 카프카, 버지니아 울프. 은 깊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보커 에델 2017 퍼서널리티 언드 인더비저월 디퍼런시즈.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능력 UNSOCIABILITY과 외로움은 다른 개념.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낮고 인간관계의 질이 높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더 자유롭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여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불안하고 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만납니까?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제6장 의미와 목적 외로움을 넘어서는 더 넓은 연결.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빅터 프랑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관찰했습니다. 극한의 고립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의 문장을 그는 수용소에서 증명했습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지역활동, 창작, 돌봄.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된다는 느낌을 줍니다. 과학적 근거 포스트 2005 인터내셔널 저널 어브 비헤이비어럴 메더선 오쿠네델 2013 사이칼러지 언드 에이징 자원봉사 활동은 외로움 감소, 사망률 감소, 주관적 웰빙 향상과 강하게 연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뇌 보상을 만든다. 말레델 2006 PNAS.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뇌는 받을 때보다 더 강한 보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가장 덜 외롭습니다. 3부 마무리. 그리고 3부작의 끝에서 3편에 걸쳐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외로움이 뇌가 보내는 진화적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결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제2부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가 어떻게 그 신호를 왜곡하고 심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SNS, 도시화, 노동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외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제3부에서 우리는 과학이 제안하는 출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뇌는 변할 수 있고 자기 연민에서 시작하고 취약성이 진짜 연결을 만들고 혼자임과 외로움은 다르며 의미와 목적이 연결의 더 넓은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 안에 연결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밤 외로움을 느낀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당신의 뇌가 나는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그 신호에 응답하는 방법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 친절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고, 내일 가까운 사람과 20초 더 오래 포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뇌는 기억합니다. 반복이 쌓이면 그것이 새로운 길이 됩니다. 당신의 외로움 곁에 잠시 앉아 있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으세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 이 3부작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충분히 쉬시고 내일 더 가볍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